안녕하세요. 옷장사의 보물지도의 남윤택입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과 솔트룩스라는 회사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솔트룩스가 인공지능 AI 관련된 기업이다라고 잘 알고 계실 텐데요. 공부하다 보니까 내용을 이해하는 게 좀 쉽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보면 좀 그냥 읽어드리는 컨텐츠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가급적 읽어드리는 것보다 제가 공부하면서 이해한 내용을 좀 쉽게 설명해드리는 것을 바탕으로 좀 빨리빨리 그리고 좀 알기 쉽게 넘어가도록 해보겠습니다. 솔트룩스는 여기 계신 분이 이제 대표이사님이신데 이경일 대표이사님이시고요. 2005년에 솔트룩스라는 이름으로 시작을 했고 코스닥 상장은 2020년 7월에 기술특례 상장 조건으로 상장을 했습니다. 주요 사업은 이따가 한번 자세히 알아볼 텐데 대부분의 사업이 B2B, B2G 중심이에요. 그러니까 기업 그리고 정부를 대상으로 사업을 매출을 일으키고 있는 회사다라고 여러분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회사 위치는 강남구 역삼동에 있고요. 시가총액은 1683억, 유통주식은 원래 한 500만 주 정도 됐는데 최근 10월에 무상증자를 해서 요게 이제 1000만 주가 좀 넘는 주식이 유통이 되고 있습니다. 대주주는 이경일 외 7인이 17.43%, 그리고 지분 투자한 회사 중에 프론티스 지분을 7.91%를 보유하고 있는데 이 프론티스가 최근에 한컴 프론티스로 이제 바뀌었어요. 그리고 한컴 인텔리전스가 프론티스를 지배하고 있고 한컴 인텔리전스는 한컴 NDS에 소속이 돼 있죠. 이렇게 지분 뭐라 그러죠? 지배 구조가 이렇게 돼 있는 곳이다. 근데 이곳의 지분을 솔트룩스가 7.91% 보유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회사 홈페이지를 한번 들어가 보시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런 사업, 굵직하게 4가지 사업을 이제 지금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솔트룩스에 대한 이런 사업 부분들을 여기 보시면 설명을 잘 해놨더라고요. 보시면 좀 도움이 되실 것 같고, 저는 유튜브에서 이 솔트룩스를 치면 이 대표이사님이 굉장히 많은 매체, 언론 통해서 자신들이 하는 사업에 대해서, 회사에 대해서, 자신들이 하는 어떤 업력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잘 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세바시도 강연을 할 정도로 굉장히 이렇게 많은 언론에 좀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페이스북이나 블로그 이런 것들도 굉장히 지금 활용을 잘 하고 있는 걸 봐서, 그리고 대표이사님이 직접 설명을 하고 활동을 해요. 그런 것들을 봤을 때 기업을 홍보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좀 긍정적인 점으로 저는 좀 보았습니다. 그리고 설명을 되게 잘하셔서 어떤 방송을 보면 그 사회자가 이렇게 진행을 하다가 이 대표님한테 마이크를 넘겨주는데 저는 듣다가 갑자기 사회자가 바뀐 줄 알았어요. 너무 자연스러워서 사회자보다 더 진행을 잘하시더라고요. 말씀도 잘하시고 영어 발음도 되게 좋으시더라고요. 보시면 다시 텍스트로 돌아오면 네, 회사는 솔트룩스, 요게 소금 빛 합성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겠다. 새로운 지식 기반 세상에 필요한 이런 역할들을 하고 소통을 하는 회사로 만들겠다. 그리고 사람 대 기계, 기계 대 기계, 그리고 사람 대 사람? 그거였나? 아무튼 그렇게 소통을 하는 회사로 만드는 게 목표다라는 얘기들을 많은 매체를 통해서 얘기를 하시는 걸 좀 보았습니다. 아까 보았던 이런 주요 사업 매출 비중의 4가지 축이 있는데요. 요거에 대해서 이따가 한번 자세히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설명드리면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만큼 제가 그 정보력 있게 못할 것 같아서 요거는 좀 간단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필요하신 부분들 여러분들이 요 데이터 안에서 좀 확인해 보셔도 좋고, 홈페이지에도 자세하게 나와 있으니까 그거를 참고해 보실 걸 좀 추천을 드립니다. 첫 번째, 인공지능에 대한 매출이 24% 정도 되고요. 빅데이터, 여기 스위트라고 있더라고요. 빅데이터 스위트 사업이 50.20% 제일 높죠. 그리고 그래프DB 관련 사업이 제일 매출 비중이 좀 적습니다. 그리고 클라우드 서비스도 제공을 하고요. 21% 정도 매출을 발생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였던 인공지능은 이제 이러한 솔트룩스의 AI 스위트 10개 엔진을 기반으로 해서 이러한 이제 AI 솔루션들을 제공해 준다. 인공지능 상담부터 해서 의료 분석, 법률 상담 등등등을 하고 있다. 이게 가능한 거는 과거부터 업력이 20년이 넘더라고요. 그래서 솔트룩스가 20년 넘게 갖고 있었던 이런 기계학습으로부터 시작돼서 지금 딥러닝 기술까지 이어져 오는, 지금도 계속 발전하고 있는 이런 인공지능 자체 AI 기술들을 활용해서 이런 엔진들을 보유하고 있고요. 이 엔진들을 통해서 각각 원하는 고객사들에게 필요한 이러한 솔루션들을 제공해준다라고 이해하시면 충분히 될 것 같습니다. 적용된 사례를 간단히 보면요. 농협은행에 제공하고 있어요. 이 인공지능 적용 사례가 되고 있는데, 아르미 AI 플랫폼이라고 해서 농협은행에 요거를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농협은행에 필요한 상담을 요청을 하면
전화로도 하고 모바일 앱으로도 이제 채팅을 하잖아요. 그럼 채팅을 하면 얘네 AI가 이제 대답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필요한 원하는 이제 만족하는 정보까지 채팅으로 제공을 해주다. 이제 그게 안 되면 전문 상담가에게 연결을 해주는 역할까지 얘네가 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사실 이거 익히 아는 건데 그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게 정말 좀 인간에 적합한 수준까지도 이게 올라오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정말 감성적인 부분들까지도 정말 사람이 상담을 해주는 것 같은 느낌이 들 정도로 서비스를 좀 개선을 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AI 컨택 센터라고 해서 이렇게 7개 채널, 상담 어시스턴트, 뭐 아르미봇, 그리고 농협에 쓰는 올인원 뱅크, 스마트 뱅킹 상담톡, 여러 가지 전화 등등등 해서 이 채널들을 연결을 해서 AI 서비스가 제공해 주는 것들을 종합적으로 이렇게 높은 품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적용을 해주고 있다고 하고요. 이게 좀 몸으로 와닿는 건데 농협은행이 지금 인바운드, 아웃바운드 상담이 연간 1,500만 건 정도 되는데 이 지금 서비스를 통해서 150만 건으로 챗봇을 해결했고, 그러니까 200만 건 정도를 이 인공지능 상담 서비스를 통해서 해결을 했다고 합니다. 약 지금 처리하는 것들의 10분의 1이 넘는 수준이죠. 그래서 굉장히 많은 부분들을 지금 로 인해서 업무 효율이 증가되고 있다. 상담사 트레이닝 어시스트를 이 서비스를 통해서 제공해주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이용을 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뭐 이런 질문들을 하죠. 갤럭시 S21의 경쟁 모델 제품을 만드는 현 회사의 CEO는 뭐 누구냐라고 했을 때 이게 어느 시점에 질문하느냐에 따라서 또 정답이 달라지는 거기 때문에 이런 지식 그래프 기반 시스템을 활용해서 정확한 답변을 해줄 수 있게끔, 그래서 이러한 답변을 도출할 수 있게끔 이렇게 유도를 해준다라는 서비스를 또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KBS에서는 방송 컨텐츠를 만드는 데인데 여러 가지 이런 딥러닝 기술을 활용해서 다양한 데이터 컨텐츠들을 이제 분석을 해서 이게 이제 여기 솔트룩스에서 제공하는 기술인 거죠. 이러한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KBS에서 원하는 이제 선호 데이터가 어떤 것인지 사용자들이 피드백 정보들을 이제 수집 관리해서 어떤 것들을 추천을 하는 건지, 그리고 소비 이력 데이터들을 분석해서 앞으로 이제 맞춤 추천 작품 어떤 것들을 만들어야 되고 활용을 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한 기초 자료를 이것을 통해서 지금 제공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율주행에도 좀 엮이는데요. 이 자율주행 관련된 AI 학습 플랫폼을 또 만들고 있어요. 솔트룩스 자회사 중에 광주 인공지능센터라는 자회사가 있는데 이 회사에서 이걸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지도 같은 데도 이제 자료들이 많이 있고, 그리고 CCTV가 각 도로마다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데서 제공되는 데이터들을 학습이 가능한 이제 AI 학습용 데이터를 이제 바꿔주는 겁니다. 그런 이제 다양한 운전자 데이터들이나 그런 지도 데이터들을 바탕으로 해서 AI 학습용 데이터로 변환을 해서 요 방대한 데이터들을 중심으로 해서 필요한 서비스들을 이제 자료들을 제공해준다. 뭐 이런 정도로 좀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안에 운전자들이 하는 행동들, 이상 행동 같은 것들을 감지해서 좀 미래를 예측하고 뭐 방지하고 또 여러 가지 솔루션들을 제공해주는 것들을 요 회사에서 좀 진행을 하고 있고요. 요게 이제 솔트룩스 자회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빅데이터 사업인데요. 빅데이터는 여러분들 아마 잘 아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빅데이터 관련된 6가지 엔진을 통해서 이러한 이제 데이터들을 이제 수집을 하고 분석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지능형 실시간 빅데이터를 이제 분석을 해서 실제 적용된 것들이 어떤 것이냐면 국토교통부에 이제 공간 빅데이터 체계 구축 사업을 진행을 했는데 요거는 실질적으로 국토교통부 장관 표창까지 수상을 할 정도로 지금 기술력을 인정을 받았다라고 합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지도상에 시각화를 시키는 거예요. 뭐 사람들이 얼마나 유동인구가 얼마나 되고 뭐 초등학교를 보내는 가정은 얼마나 되고 이런 다양한 패턴들을 시각화를 시켜서 이제 국토교통부에서 원하는 이제 토지 이용 구상을 위한 필요한 데이터들을 제공해준다. 이게 실제로 부산에서 적용되었던 시스템인데 이런 것들이 이제 적용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그거 관련된 내용들을 이제 좀 텍스트화 시킨 거예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 그래프 DB 스위트에 대한 개요인데 요거는 한마디로 이제 수집한 데이터들은 이렇게 그래프화 시켜가지고요. 좀 직관적으로 보고 한눈에 알아볼 수 있게끔, 그리고 정확하게 심층 깊은 어떤 정확한 데이터들을 제공해준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활용하게 되면 이런 대규모 데이터 효율적 관리 이용을 할 수 있고 복합적인 걸 심층 분석할 수 있고
인과관계 패턴 도출을 할 수 있으며 여러 가지 위험 관리 및 의사결정을 최적화할 수 있다라고 해서 아까 농협은행에서 쓰고 있다라고 말씀드렸고 서울대학교에서도 학사관리 시스템 순우진이라는 것을 서비스를 유골 통해서 또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립중앙도서관, 대검찰청에서도 지능형 범죄 예방 협업 체계로 요 지금 그래프DB 시스템을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다 이게 기업이죠. 그러니까 B2B 그리고 여기 대검찰청 B2G 이런 관련된 고객들을 현재 보유하고 있는 곳이 솔트룩스다라고 여러분들 확인할 수 있고요. 마지막인 주요 이제 사업이 클라우드 서비스인데 클라우드는 여러분들이 뭐 네이버도 클라우드 쓰시고 구글도 클라우드 쓰시는 것처럼 우리가 많은 데이터를 보관하기 힘들기 때문에 저장하는 공간으로 사실 많이 경험하잖아요. 근데 그런 것뿐만 아니라 이런 다양한 데이터들을 저장하고 제공해 주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 분석을 해 주는 거예요. AI가 다양한 사용자에 맞게끔 분석을 해줘서 가장 적합한 데이터를 제공을 해준다. 그러니까 내가 필요한 데이터를 원할 때 이 클라우드 서비스를 통해서 내가 가장 적합한 데이터들을 각각의 사용자에 맞게끔 제공을 해주는데 이게 기존에 있는 이제 구글이나 아마존 그리고 뭐 마이크로소프트도 이걸 하잖아요. 근데 얘네들이랑 좀 차별화된 게 뭐냐면 얘네들은 이제 저장이나 범용적 AI 엔진 제공을 하는데 이제 그치는 반면에 솔트룩스에서 제공하는 이제 클라우드 서비스 여기 보면 이제 adams.ai라고 나오는데 이 사이트 이름이에요. 여기 좀 데이터 믹시.com 여기 사이트 이름인데 이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해준 이 사이트에서는 아마존, 구글 얘네들과는 좀 차별화된 게 온 디맨디드 AI 서비스라고 그러니까 그 사람이 원하는 니즈, 그 사용자가 원하는 니즈에 맞는 커스텀화된 이제 그걸 제공해 주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저희 카페 회원 중에 한 분이신 뭐 파바트님이 여자분이신데 뭐 본인이 뭐 예를 들어서 원하는 화장품을 이제 했는데 갑자기 막 우르고스 같이 남자 화장품 뭐 이런 걸 추천해 주면 안 되잖아요. 이런 것처럼 그 사람이 정말 원하는 것 그리고 그 사람이 지금 현 시점에 필요하고 이 사람의 패턴에 맞는 적합한 것들을 정확하게 제공해 줄 수 있는 액세스 시스템을 이 클라우드 서비스를 통해서 제공해 준다. 이게 차별하다라고 이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지금 적용되는 거 보면 KT 쓰시는 분들은 기가진이 쓰시잖아요. 이게 지금 솔트룩스가 제공을 하는 건데 여기서 질문을 하면 여러 가지 이제 빅데이터 기반 AI 기반으로 한 학습된 자료를 가지고 클라우드를 통해서 이제 제공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여기 원하는 답변을 정확하게 답변을 해주는 기가 진위를 솔트룩스에서 제공을 해주고 있다라고 볼 수 있고 우리은행에서도 이제 adams.ai를 통해서 AI 플랫폼을 통해서 여러 가지 데이터들을 분석 그리고 또 정밀적으로 이제 수집을 하죠. 그래서 직원들, 우리은행 직원들에 대한 상담을 도와주는 자료로도 활용을 하고 고객들이 이제 위비톡을 통해서 질문하는 것들에 대해서 고객이 원하는 적합한 정보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는 시스템으로 우리은행에서도 지금 이걸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과거에 이런 네 가지 축으로 사업을 전개를 했는데 앞으로는 어떤 걸 하느냐 이런 걸 볼 수 있는데 요게 여러분들 오늘이 지금 2022년 1월 4일이잖아요. 근데 이제 내일이 1월 5일인데 내일 이제 미국 라스베가스에서 CES 2022 요걸 이제 하죠. 요게 이제 여기 보시면 세계 최대 정보기술 가전 전시회 CES 여기에 지금 솔트룩스가 미래 성장 산업으로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것들을 전시를 한다고 해요. 이게 2020년에도 했어요. 2020년에 보면 이 유튜브에 보시면 얘네 솔트룩스 제가 이제 구독을 했어요. 여기 보면 2020년도에 얘네가 실질적으로 여기 안 나오나? 홈페이지에 나왔었나? 잠시만요. 여기 2020년도에 보면 얘네가 이제 메타휴먼이라고 해서 여기 나온다. 여기 있네. 네. 여기 지금 트럼프가 지금 메타휴먼으로 나와가지고 여기 지금 보이시죠? 여기 지금 트럼프의 목소리를 배우고 트위터를 통해서 트럼프의 생각을 배워온 인공지능 가상인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인공지능 가상인간. 요게 지금 2020년도 CES에서 솔트룩스가 전시했던 당시의 그 모습인데 이거를 지금 내일 이제 또 전시를 해요. 그럼 중요한 건 여기서 전시를 할 때 이때는 뭐 트럼프 메타휴먼을 소개했는데 이때는 뭘 소개하냐면 메타휴먼 톡봇 AI 컨택센터 AICC
활용한 이런 사업들을 소개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딥시그널도 있죠. 그리고 메타휴먼은 뭐 에린인가? 예. 에린을 선보인다고 하고, 이 딥시그널이 좀 의미가 있는 게 뭐냐면, 아까 제가 설명드렸지만, 다시 돌아올게요. 네. 이 솔트룩스가 B2B 그리고 B2G 사업으로만 현재 계속 매출을 일으켰는데, 이제 앞으로는 이 딥시그널을 통해서 이거는 B2C예요. 개인에게 향하는 그런 매출 서비스인데, 요거를 이제 지금 출시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CES 2022, 예, 1월 5일에 진행하는 이걸 통해서 미국과 한국에 동시에 이거를 이제 발표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걸 좀 이제 주목을 할 게 있고, 바이오헬스 쪽에서도 좀 진출을 한다고 해서 관심 있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메타휴먼은 여러분들 아마 이거 언론에서 많이 보셨을 거예요. LG U 플러스 슈퍼맨이 돌아왔단가? 거기서도 한번 나온 것 같은데, 여기 아이들 나라에서 여기를 지금 실험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쪽은 바름이라고 해서 메타휴먼 바름이에게는 어린이 콘텐츠만 8주 학습을 시켰고, 여기 다름이한테는 무분별한 콘텐츠 다양하게 그냥 유튜브나 이런 걸 그냥 다 보여준 거예요. 필터링 없이 8주를 학습을 시켰더니, 이 유치원에서 뭐 했냐고 이렇게 물어보는 질문을 했더니, 얘네가 이제 AI가 답변한 게, 바름이 같은 경우는 이제 선생님이 종이 접기 알려줬어요 라고 대답을 해주는데, 다름이 같은 경우는 이제 찌질한 애들밖에 없어서 재미없었다. 약간 이렇게 좀 반항적인 이미지로 이렇게 답변을 하는 모습들을 좀 봤습니다. 사람들이 이걸 되게 관심을 많이 가졌죠. 아까 설명드렸던 이제 트럼프, 이거 누가 봐도 이제 안철수 이제 후보 같은데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이런 것들을 지금 만들어서 그때 좀 소개를 했었던 부분이 있고요. 이번에는 이제 에린이라는 걸 좀 공개한다고 하니까 이제 자료가 또 나오겠죠, 나중에. 지금 아직 공개가 안 됐는데. 그래서 메타휴먼은 이제 앞으로 어떤 적용을 할 수 있느냐라고 봤을 때, 우리가 로지를 통해서 경험을 해봤던 것처럼 가상 인플루언서를 이제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농협은행이나 뭐 우리은행 같이 상담을 해주는 것들을 해줄 수 있고, 우리가 지금도 경험하고 있는 이제 스마트 키오스크 관련된 사업에도 진출할 수가 있고요. 컨텐츠 큐레이터, 그리고 뭐 여기 안내 데스크 하는 이런 것들도 이제 메타휴먼이 대체할 수 있고, 여러 가지 학습 도우미, 여기 나와 있는 것뿐만 아니라 등등등에 대한 굉장히 많은 부분들, 특히나 이제 메타버스가 구현되는 세상에서 메타휴먼이 차지하는 비중이 점점 더 커질 것으로, 그래서 이거 관련된 사업을 하는 솔트룩스가 여기에서 많은 좀 앞으로의 사업으로 동력으로 좀 가져가지 않을까라고 좀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그 B2C 시장으로 진출한 딥시그널이라고 했잖아요. 요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게 이제 그 애플의 시리? 이제 그걸 이제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초개인화 AI 서비스를 우리가 경험하는 시초가 될 수 있는 건데, 여기에서 초개인화라고 해서 더 이제 어떻게 보면 심한 학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에 대해서 AI가 나를 학습을 합니다. 여러 가지 카테고리를 통해서. 그래서 나의 사용자 관심, 목적 학습, 그리고 뭐 나의 심층 정보, 내 어떤 실시간 큐레이션을 통해서 나에 대해서 인맥, 그리고 영향을 미치는 인물 기관, 여러 가지 이런 증강 분석들, 뭐 말이 좀 어려운데 아무튼 뭐 다양하게 AI 그 시스템을 통해서 이제 나에 대한 것들을 얘가 이제 학습을 한대요. 그래서 나에게 필요한 적합한 정보들을 각각의 이제 분야에 맞게 제공을 해주는 거를 이제 경험을 하게 해준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우리가 이제 솔직히 이제 자기가 각각이 원하는 게 다 다르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여행을 가고 싶다고 해도 어떤 사람은 뭐 유럽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국내 여행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비행기 타는 걸 싫어하는 사람도 뭐 있는 것처럼, 이렇게 각각의 사람들에게 다양하게 맞는 것들을 초개인화라는 서비스를 통해서 각각 자기에게 적합한 그런 것들을 이제 이런 딥시그널이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제공을 해준다라고 하는 게 앞으로 이제 지금 CES에서 소개하는 사업입니다. 바이오헬스는 보니까 이 클리노믹스라는 회사랑 제로믹스라는 뭐라죠? 벤처를 합작 벤처를 만들었더라고요. 이미 만들었어요, 지금. 그래서 이 클리노믹스와 솔트룩스가 각각이 갖고 있는 이런 기술들을 서로 콜라보를 해서 AI 기반 신약 타겟 물질 발굴 사업, AI 연구 지원, 바이오 AI 플랫폼 사업. 그러니까 이게 뭐 인간이 갖고 있는 개인적인 유전체 정보나 의료 정보, 여러 가지 뭐 의료기관에서 제공받을 수 있는 데이터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유전체 정보들을 활용을 해서 이것도 AI로 빅데이터로 분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이런 질병들을 예측하고 자기에게 맞는 적합한, 우리는 다 두통 나면 타이레놀 개보린 먹잖아요. 근데 이게 아니라 이제 뭐 예를 들어서 팝아트에게 맞는 뭐 개보린, 그리고 뭐
DK님에게 맞는 개보린 뭐 이런 걸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를 만들어 가지고 각각에 맞는 이제 바이오 헬스 관련된 연구를 개발한다 뭐 이런 내용인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뭐 아직 가시화 단계가 아니어서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것들을 하겠다. 바이오가 사실 요즘에 좀 핫하잖아요. 그래서 요즘에 관심 받는 테마 중에 하나인데 거기에 관련된 사업도 좀 다각화한다고 해서 좀 관심이 좀 가기는 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좀 재무제표나 수주 현황 같은 걸 좀 볼 텐데요. 지금 현재 21년 3분기 기준 수주 받은 거예요. 기존에 받은 게 여기 보시면 이미 지금 매출이 나온 것들은 이제 이렇게 되고 앞으로 수주 잔고가 요게 이제 합치면 한 70억 정도가 남아 있습니다. 요건 이제 앞으로 매출로 이제 잡히는 거기 때문에 4분기 매출이나 그 이후의 매출로 이제 아마 실적으로 반영이 될 것 같고요. 재무제표를 보면 이게 동종 AI 업체 중에서는 단연 매출이 아주 좋습니다. 실적이 너무 좋아요. 그래서 지금 뭐 3분기에도 영업 이익률이 이때 마이너스가 상당히 많은 폭으로 개선이 됐고 또 지금 플러스로 이렇게 전환이 됐고 매출도 보시다시피 꾸준히 늘고 있어서 전년 대비 102% 증가한 것들을 볼 수 있고 영업이익도 개선이 됐고 그리고 뭐 보니까 2배 이상의 연구개발비를 투자를 해서 요러요러한 부분들을 이제 B2C 아까 말했던 딥시그널 거기에 관련된 사업에도 투자를 하고 있다라고 좀 발표를 했고요. 아까 설명드렸던 그런 것들에 대한 신규 사업에 대한 기대감이 좀 많이 반영이 좀 되는 부분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일봉 차트를 좀 보겠습니다. 얘가 지금 상장했을 당시쯤에 24,000원이 지금 최고가인데요. 이 무상증자를 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지금 금액이 좀 떨어진 거고 지금 보시면 요때 지금 무상증자 발표가 있었어요. 그리고 여기 좀 차트 보시면 이때 무상증자 발표 이후에 쭉 올라가죠. 그래서 이때 당시에 19,100원까지 찍어서 권리락 이후에 또 쭉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때 무상증자 권리락 이후에 착시효과로 인해서 사람들이 많이 이때 좀 매수를 했고 이후에 좀 쭉 떨어졌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때 개파락이 발생했는데 이때 보시면 이제 무상증자가 상장한 당일날 사람들이 엄청 털어냈죠. 이때가 거의 바닥권이었고 이때부터 꾸준히 지금 횡보를 하다가 이때 지금 바닥 지지를 받고 최근까지 계속 우상향 그래프로 올라오고 있는데 이게 지금 재밌는 게 이때 지금 제가 요거 데이터를 만들었을 때가 어젠데요. 오늘 이제 장을 보니까 솔트룩스가 이미 돌파했어요. 지금 17,550원이죠. 제가 요거 만들 때 요 17,600원대가 매물대가 가장 두껍더라고요. 그래서 여기가 가장 좀 저항이 강하지 않을까라고 했는데 요 데이터를 만든 그 다음날 아까 보시다시피 여기 바로 요 해당 매물대까지 올라왔습니다. 이걸 뚫을지 못 뚫을지는 물론 봐야 되겠지만 상승 탄력이 굉장히 좀 생각보다 세다. 그리고 얘네가 실적이 좀 받쳐주고 그리고 CES라는 호재가 이미 반영은 됐겠지만 지금 사람들의 기대 심리가 좀 작용을 한 게 아닌가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투자를 좀 했어요. 여기가 앞으로 이제 AI 관련된 사업 중에 2022년도에 좀 많은 관심을 좀 받을 거다라고 좀 기대를 하고 저희 옷장사의 보물지도 김 대표님이 또 추천을 해주신 또 최애 종목이라고도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바탕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투자를 했는데 여러분들이 뭐 제 얘기를 듣고 투자를 하실 필요는 없지만 이러한 제가 설명드린 것들을 좀 바탕으로 참고하셔서 투자에 좀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투자는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신중한 판단과 결정으로 여러분들이 책임을 지셔야 되기 때문에 좋은 수익을 여러분들의 판단으로 좀 가져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좀 부족했지만 솔트룩스에 대한 설명을 좀 마쳤고요. 우리 옷장사의 보물지도 우리 김 대표님의 그 오랜 주식 경력과 그분의 선한 영향력들을 통해서 여기서 재미있게 또 흐름을 또 풀어주시고 계시니까 매주 수요일 토요일 라방 참여해주시고 또 구독도 많이 해주시면 저희도 더 힘이 나서 또 좋은 컨텐츠를 제공해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저의 라면트에게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